내가 화폐를 이해하는 시각은 태어나는 것, 머무는 것, 없어지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태어나는 것은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동전과 지폐 같은 화폐와 지역화폐, 상품권 등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죠. 이것들은 계속해서 발행해야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머무는 것들에는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부동산, 가치금속, 주식, 국채, 식재료, 에너지 등 최근에는 디지털 가치까지 어느 정도 확장력이 있는 것들이 연동되어 시간차를 두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화폐가 계속 발행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들에는 크게는 세금 징수를 통한 국가 운영비가 그렇고 전쟁도 있고 글로벌 위기를 통해 없어지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발행하고 머물고 없어지는 순환을 통해 사회 시스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만 지금의 80억 가까운 인류가 사용하기에는 희노애락이 너무 급격하게 만들어지는 단점도 있어요. 과거 시스템이라 불완전할 수가 있는데 혼란과 디지털 가치 확장으로 버티고 있으나 강제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라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디지털 가치의 경우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나 당장은 괜찮습니다. 위험성이라는 것은 있었는데 없었어요 하기에 딱 좋아요. 국가신용이라는 보증이 없고 서버 종료되는 게임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보면 게세라, 네세라 등 기존 화폐 순환 구조에 영향을 주는 형태를 말하며 허황된 꿈들을 말하는 것들을 종종 보는데 이것은 희노애락의 급격한 상황 촉진과 적정수의 사용자를 선별 및 분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화폐 구조 보완 방법은 인구 연동이에요. 이것은 40에서 50년에 한 번씩 힘겨루기를 하는 기간을 상당히 뒤로 옮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각 나라의 GDP를 기준으로 생산 가능 연령인 20세부터 55세까지의 인구를 GDP에 곱해주는 것을 1년 국가 최대 발행 가능 디지털 국채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당 최대 발행 수치 중 30% 또는 50% 등 제한을 더 시간차를 넣을 수 있고 매년 필수 발행으로 기존 국채들은 이동할 수도 있고 가치도 없앨 수 있고 기존 화폐의 발행 여력까지 증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초반의 적용 상황이 매우 지혜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당 버는 만큼만 머무는 형태로 가치들과의 추가 연동을 통해 또 시간차 조정을 통해 이 디지털 국채 자체가 작은 완전체 순환 구조로 기존 화폐를 보완해주는 것이죠. 기존 국채는 서서히 흡수해서 부담의 완화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작이 돼야겠지만 한국의 4개 국채 발행권에서 적당한 목적으로 추가해주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반 디지털 화폐도 같이 실행이 되면 효과는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글로벌적인 시스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괜찮은 보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상 화폐는 무엇인가 대충 봤습니다.